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. 네,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에 이 마리화나 판매와 사용이 확실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인데요. 박현경 기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건 사람만이 아니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이 마리화나 판매 웹사이트에 관해 보도를 하면서 그래도 마리화나 판매 웹사이트 가운데 가장 크고 유명한 이즈닷컴에 처음 들어가서 볼 때요. 이런 것도 있어 하고 2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. 물론 그 전부터 이제 피우는 마리화나뿐만이 아니라 뭐 전자담배로 피우는 형태도 있고 사탕, 초콜릿, 젤리 이렇게 먹는 마리화나가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는데요. 네. 그런데도 일단 그 맛과 종류가 너무 많은데 한번 놀랐고요.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웹사이트를 둘러보니까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펫, 애완동물용 마리화나 섹션이 따로 있다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. 그러니까 그 섹션이 따로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. 네. 애완동물이 참 마리화나를 한다는 거는 이제 상상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? 네, 애완동물용 마리화나 굉장히 종류가 많았는데요. 그 애완동물이 먹는 그 트릿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많았습니다. 뭐 객검 같은 그런 모양도 있었고요. 또 오일로 돼서 이제 음식에 섞어주거나 아니면 바로 입안에 넣게 해주는 형태도 있었고요. 알약과 같이 캡슐 형태도 있고요. 그래서 형태는 대체로 이렇게 3가지였는데요. 종류는 훨씬 더 많았던 게 이제 거기에 어떤 맛을 다 다르게 한 제품들입니다. 그리고 같은 트릿이라고 해도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뭐 이건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이는 거, 또 다른 건 관절에 좋은 거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합니다. 참 개마리화나라. 예.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? 가격이 일반 다른 트릿과 비교해서 싼 편은 아닙니다. 그렇겠죠. 펌킨 5mg CBD 도그 트릿이라고 이제 35개 트릿이 든 6.25온스짜리 이즈닷컴에서 판매하는 게 $60더라고요. 비싸네요. 비싸죠. 네. 그리고 CBD 오일 450mg이 든 캡슐 30알, 30알 한 통에 40불이었고요. 또 홀리스타 펫이라는 다른 한 웹사이트에서도 몸무게 20파운드 미만 반려견을 위한 150mg CBD 오일 15ml짜리 0.5온스짜리가 $26였습니다. 근데 이게 이 세금 전 가격입니다. 근데 마리화나 관련 세금이 훨씬 높게 매겨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 많이 비싸지게 되는 거죠. 진짜 비싼 거잖아요. 일반 트릿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건데 네.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주로 어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마리화나를 개에게 복용을 하거나 뭐 반려무역에 복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? 네, 이게 LA 타임스가 지난 4일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. 애완동물에게 먹이는 마리화나 성분은 당연히 CBD 성분입니다. 마리화나 이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2가지 성분으로 크게 나뉘죠. 네네. 하나는 향정신성 효과, 즉 환각을 일으키는 THC고요. 비향정신성 성분의 CBD, 이건 칸나비디올이란 약자인데요. 이 CBD는 통증, 염증, 불안, 심지어는 뭐 암 증세까지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마리화나 뭐 이렇게 오락용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던 그거 뭐 마리화나 피고 펴가지고 약간 뭐 환각 상태에 간다든지 마음이 편안해진데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통증을 위해서 네. 그걸 제재하기 위해 이렇게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먹는 게 그 전에 환자용으로는 그렇죠. 이미 팔리고 의료용 있었던 마리화나요. 거죠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CBD 관련 제품 시장이 사실 정말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. 뭐 불안할 때나 잠 안 올 때 또는 염증, 통증이 심할 때 CBD 오일을 먹는 주민들,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요. 처음에는 마리화나에 관해서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주민들도 CBD를 약간 천연 약처럼 접하고 이전과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. 네. 물론 아직까지도 CBD 역시 마리화나다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. 아무튼 이런 CBD를 먹는 사람도 있지만 왜 동물은 안 되느냐. 동물에게도 효능이 발휘되고 좋다면서 사서 먹이는 보호자들 역시 많아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
이게 뭐 LA 타임스가 지금 이 보도를 한 거 보면은 지금 반려동물에게 이 CBD를 먹이는 주민들이 좀 많다. 그래서 그 사례를 소개했던데. 네, 제넬 해밀턴은 8파운드 된 치와와 믹스견을 키우는데요. 너무 예민하고 쉽게 흥분했습니다. 개가. 네. 아. 그런데 해밀턴이 이제 출장이 점차 잦아지다 보니까 이 개 행동에 더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. 더 심하게 짖고 강박적으로 핥고 심지어 먹는 걸 거부하고 문 앞에서 며칠씩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. 아하. 해밀턴은 그러다 이제 CBD를 먹여보라는 한 얘기를 접하고 나름대로 리서치를 열심히 하고 CBD가 들어간 트릿을 사서 먹이게 되는데요. 개가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고 했습니다. 하하. 눈에 띄게 굉장히 차분해지고요. 잘 먹지도 않던 개가 밥그릇까지 싹싹 다 비우고 핥고요. 완전히 다른 개가 됐다라고 해밀턴은 말했는데요. 무엇보다도 개가 행복해 보였다면서 좋아했습니다. 저희 개도 치아와인데요. 지금 14살이거든요. 근데 밥을 안 먹고 이제 굉장히 이제 관절 같은 것도 약해져서 걱정이 많은데 네. 살짝 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저는 한번 네. 활용을 해볼까. 근데 지금은 불안하고 뭐 스트레스가 많은 이제 그 반려견을 위해서 CBD를 활용한 경우였는데 네.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용도도 있는 거죠. 네, 이 벌뱅크에 거주하는 안드리아 컬리퍼는 10살 된 바셋 하운드를 키우는데 이 개는 관절이 안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의사에게 처방받은 약도 먹이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제 산책할 때 보면 그 관절 아픈 개들은 딱 티가 나죠. 그렇죠. 맞아요. 이렇게 네. 꼬리도 축 처지고 느릿느릿 걷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. 이 개도 그랬는데 CBD를 먹였더니 꼬리가 올라가고 에너지가 확 좋아졌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수의사한테 처방받은 약은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. 저희도 글루코사민 먹이거든요. 지금 네.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뭐를 먹어요? 글루코사민이 관절에 좋은 게 있어요. 그거를 먹이는데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약인 줄 알더라고요. 예. 근데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,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또 CBD를 먹이는 보호자도 소개가 됐죠. 네, 몬타나 리라는 여성은 레그돌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레그돌이 원래 좀 느긋하고 다정한 그런 성격이라고 해요. 아하. 근데 몬타란 이의 고양이는 완전 그 반대입니다. 너무 공격적이어서 그 누구도 이 여성 집에 쉽게 놀러 오질 못할 정도입니다. 그리고 놀러 온 사람들은 누구나 그 고양이로부터 얻은 상처도 있다고 하고요. 네. 그래서 고양이한테 사탄 고양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줬다고 하는데요. 네. 역시 CBD를 주고 나서 어느 아하. 정도 바뀌었냐면 올 초에 캐나다부터 이 캘리포니아 주까지 1,300마일을 같이 차 타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. 고양이가요? 네. 오. 더 이상 외부인들을 핥히지도 않고요. 그래서 방문객들이 이제는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. 이 역시 여성이 완전히 다른 고양이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전해드린 거는 이제 뭐 분리불안, 스트레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사나운 고양이들 네.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뭐 간질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 그런 반려견들도 상당히 많은데 네. 그런 개를 키우는 사람들한테도 이 CBD가 굉장히 그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죠. 네, 이 빌리벨리즈에 거주하는 리사 맨델은 간질을 앓는 5살 된 라브라도 두두를 키우면서 수의사로부터 관련 약 2종류를 처방받아 먹이고 있는데요. 근데 사실 이 간질 있는 강아지에게 약을 주는 건 롱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. 그리고 보호자들이 걱정하는 건 이렇게 오랜 기간 약을 먹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. 그렇겠죠. 그래서 CBD에 관해 알게 됐을 때 이 맨델은 처방약이랑 CBD랑 같이 섞어서 처음엔 주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점점 처방약을 줄이고 이제 CBD를 늘렸는데 간질 증상이 다행히 안 나타나는 겁니다. 그래서 CBD 비율을 점점 더 늘리고 나중에는 이 처방약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걸 목표로 희망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도 지금은 반려견을 사실 한 마리 키우지만 그 전에 그 키우던 반려견은 간질을 앓고 있었는데 그때 만약 CBD가 허용이 됐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. 아, 글쎄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키우던 이제 개가 그 원래 순종끼리 이렇게 교접을 해서 새끼를 낳게 되면은 약간 그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대요. 그래가지고 막
떠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가끔 네. 가다가. 발작 네, 일으키죠. 발작 같은 그렇죠. 그런 식으로 네. 막 떠오는 거죠. 막 떨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붙잡고 이제 이렇게 네. 막 등도 막 휘고 맞아요. 말이죠. 막 이상해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나이를 먹어서 한 10살, 12살 정도 가니까 그런 게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 저도 지금 생각한 거예요. 야, 이게 네. 내가 예전에 이걸 알았으면 이거를 좀 먹여봤었을 걸. 그런 지금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그런데 이게 CBD를 애완견에다 이렇게 지금 주는 게 합법적입니까? 네, 일단 이 CBD 제품은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는 합법입니다. 네. 괜찮습니다. 어. 단 이제 THC 앞서 전해드린 그 향정신성 성분이 0.3%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아하. 그리고 원래 이 CBD를 의료용으로 쓰는 건 간질 중에서도 특정한 경우에만 승인이 돼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수의사가 CBD를 처방해 줄 수는 없고요. 제조해 줄 수도 없습니다. 다만 수의사가 이제 클라이언트들에게 애완동물에게 CBD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이제 수의사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. 이 수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려묘나 반려견에게 CBD를 쓰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? 권장을 하는 거예요? 지금 솔직히 수의사들은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LA 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. 뭐 이게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밝히는 것도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. 하지만 동물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는 이걸 적극 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말리부에서 활동하는 반려견 행동 전문가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에게 CBD 오일 사용을 추천해 준다고 했고요. 그리고 또 한 동물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낸시 캐츠미라는 여성도 유기묘한테 CBD 오일을 자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만약에 동물이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CBD가 그 약과 상충할 수도 있는 만큼 수의사와 꼭 한번 얘기는 해봐라.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. 네. 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CBD 오일이 개 간질에 어떤지를 연구하는 수의사 뇌과학자 리사 바트너 박사는 아직까지는 이거를 레코멘드 하기엔 좀 이르다고 말했습니다. 네, 관련 연구가 아직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참 그냥 반려견이 마리화나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참 코미디죠 이거. 좀 이상한 얘기 같은데 정말 이렇게 좀 뭔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이렇게 계속 짖고 물고 이런 개들이 이런 걸 먹고 좀 순해진다 그러면은 괜찮겠네요. 와이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그렇죠? 네.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박경경 기자였습니다.